실수가 좀 나오기가 쉽습니다. 자, 뭔가 체크하기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일단 8개 다 맞은 사람 한 명이 보이고, 그 다음에 6개인 친구가 일단 한 명, 1번, 8번 158 틀렸다가 5번 고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아쉽게도 또 6개 1번과 5번 1번이 조금 그렇죠. 1번 실수가 엄청 많았어요. 1번을 맞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1번 맞은 사람이 한 명. 좀 너무 그래요. 좀 너무 그렇죠. 자, 그 외에는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킬러 문제 1번.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진입한다 문제라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B에는 발산을 해요. 자, 그러면 리미트 AN과 B에는 0으로 가느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급수 수렴하면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랑 이 둘이 엄밀하게 다른 거다라는 거 알고 있죠?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였으면 얘는 0이 맞아요. 요거였으면 0이 맞아요. 왜냐면 얘는 아예 0이잖아요. 정수값 0. 그죠? 수렴값으로 보기 때문에 0이 되는데 얘는 0에 가까울 뿐 0은 아니지. 거기다가 무한대로 곱했으니까 당연히 0 곱하기 무한대는 지금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틀렸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시그마 AN 플러스 1 빼기 AN. 자, 여기 지금 수렴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딱 봐도 시그마 친한 것들에 관련된 얘기죠. 시그마 친한 것들. 자, 그럼 얘는 A2 빼기 A1, A3 빼기 A2 쭉 가서 AN 플러스 1 빼기 AN. 자, 요거에 지금 극한인 상태니까 지금 이거는 앞뒤로 계속 지워놓고 보면은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이렇게 남잖아요. 자, 이게 수렴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자, 그럼 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말이면 당연히 일반항도 수렴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AN이 수렴하면은 AN 플러스 1도 수렴하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자, 시그마. 여기에서 좀 많이 낚여요. 여기서 좀 많이 낚입니다. 자, AN이 수렴한다면. 자, 시그마 A2N-1이 수렴한다라는 말. 그쵸?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이 걸려있으면 얘는 참이에요. 등비 수열이 걸려있으면 참입니다. 자, 근데 등비 수열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그치, 뭐, 요거 때문에 일단은 일반항이 빵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홀수항만 놓고 봐도 이거 빵 되는 거 당연하죠. 뭐야, 그러면 뭐, 사실 뭐, 일반항이 빵으로 가는데, 급수 수렴하는 거, 일반항이 수렴하는데 이게 홀수만 더하는데 이게 수렴 안 하는 경우가 있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뭐 의미는 없어요. 얘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등비수열이 아닌 이상 극한으로 돌려서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등비수열이면 극한으로 돌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등비수열이면 이게 맞으니까 등비수열이 한 중에서는 디귿이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지금 이걸로 보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말레가 있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대급수, 진동과 관련된 급수. 그죠? 진동과 관련된 급수. 자, 그러면은, 일반항은 수렴하는데, 홀수항만 발산한다. 그럼 홀수항이, 그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일반항은 빵으로 가는데, 닫으면 발산하는 케이스, 발레 케이스 되게 중요한 거 딱 하나 얘기했었죠? 그게 뭐예요? 그죠? 요거. 이렇게 가면은 얘는 일반항 빵으로 가는데 발산한다고요. 자, 이거를 홀수항에만 접목시키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홀수항은 이걸로 나오는데 짝수항이 그냥 보마 반대로 나와요. 교대급수로 나온다고 쳐볼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친다면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뭐 어차피 이거는 n이 짝수로 끝나든 홀수로 끝나든 마지막 항이 남냐 안 남냐 이거잖아요. 그럼 계속 빵 나오다가 마지막 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는데 일반항이 어차피 빵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도 어차피 빵. 그렇죠? 이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요.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수항들만 싹 다 더한다고 쳐봐요. 홀수항만 싹 다 더한다고 쳐봐요. 일반항은 0으로 가지. 그죠? 일반항은 0으로 가지. 근데 어차피 얘네 다 더하면 발산한다고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진동과 관련된 교대급수. 이거는 좀 조심해줘야 돼요. 이 디귿. 그래서 낚시 좀 많이 당합니다. 내가 봤을 때 디귿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디귿 때문에. 자, 그리고 리을. 자, 얘는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돼 있어요. 리미트 an은 어떤 상수.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합니다. an, bn이 수렴해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bn은 빵으로 가느냐? 뭐 얘 때문에 어차피 일반항은 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통째로가 수렴해요. an도 수렴해요. bn이 수렴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뭐 증명해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상 증명 안 하고도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충분히 bn도 수렴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따로 계산한다면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그렇죠? 따로 계산한다면 얘는 분명히 빵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지.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리을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여기서 답은 4번이 맞아요. 자,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2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2번도 이게 의외로 꽤 틀려가지고 여기다 좀 적어놓을까? 자, 여기다가 잠깐만 좀 적어놓을게. 1, 2,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고 2번이 하나, 둘, 두 명, 3번이 하나, 3번이 하나, 4번이 하나, 둘, 5번이 하나, 둘, 셋, 6번이 하나, 둘, 7번이 하나, 둘, 8번이 하나, 둘, 셋, 넷. 1번이 제일 많이 틀렸네. 1번이. 오늘의 킬러 문항 1번. 자, 아무튼 2번도 지금 조금 틀렸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2번. 자, 처음에 시그마 R의 n제곱. 자, 이게 수렴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겠죠. 어차피 초항이 R이니까. 그죠? 공비랑 똑같으니까. 자, 1번. 그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초항이죠. 공비가 R의 2제곱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겠지. 여기에는 어떤 값이든 이 안에 다 속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얘 수렴 조건.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겠지. 되잖아요. 여기에 R값이 뭐가 나오든 이거 성립하는 R값은 여기서 다 수렴하는 값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3번. 2분의 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자, 그럼 요거를 좀만 정리하면은 R값은 지금 2배에서 1 더해주니까 마1. 얘는 2배에서 1 더해주니까 3. 그쵸? 자, 여기에는 R값 중에 어느 것도 이 안에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얘도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3분의 R 플러스 2. 자, 얘가 마1과 1 사이로 나오겠죠? 자, 그럼 R값은 마3에서 2 뺐으니까 마5. 자, 얘는 3에서 2 뺐으니까 1. 그쵸? 당연히 수렴합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R 플러스 4.
자,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네. 마이너스 4에서 4 뺐으니까 마팔 빵. 그쵸? 양수 안 된다고요. 만약에 맨 처음에 주어진 R값이 막 0.5 이런 거 나와 있으면 5번은 수렴 안 합니다. 얘는 발산하는 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번. 한 명 틀렸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볼게요. 자, 3번에서는 fx. 자, 만약에 x가 0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공비가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쵸? 이게 되겠네. 아, 초항. x제곱이 되겠네. 그쵸? 요게 끝이죠? 자, 이걸로 수렴하겠죠? 어차피 공비 자체가 어때요? x제곱 플러스 3분의 3. 이거 지금 1보다 작잖아요. 그죠? 1보다 작지. 무조건 양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고, x가 0인 경우에는 a로 나온다. 자, 이건 분모자 x제곱 플러스 3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에서 3 뺐으니까 x제곱. 그렇죠? 둘이 약분하면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3으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연속되려면은 1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4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시그마 an이 지금 1로 나온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아, 왜냐면 초항 공비 모르니까 요 값이 1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4의 n제곱 곱하기 an분의 1. 자, 요게 지금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이게 지금 ar의 n-1제곱이잖아요. 4a 곱하기 4r의 n-1제곱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초항은 4일분의 1, 공비는 4일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게 그쵸? 그럼 문자 2개, 12개니까 연립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쵸?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그 5번은 아, 얘는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아, 5번은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아,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정리하던 거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자, 요게 n 플러스 1분의 1. 그쵸? 예, sn 빼기 sn 마이너스 1. sn 빼기 sn 마이너스 1. 그쵸?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k에다가 1 집어넣고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k 플러스 bk. 아, n분의 1이네. 그쵸? 요 둘을 빼버린다면 an 플러스 bn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되겠네. 단 n이 2항부터.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한다면 n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n제곱 an, n제곱 bn은 n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니까 여기다가 극한 씌워서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얘는 어차피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고 어차피 얘도 수렴하겠지. 그렇죠? 자,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그래서 얘는 마삼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6번. 아, 6번은 수능에선 솔직히 말할게. 6번은 수능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내신은 그래도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왜 수능에서는 안 나오냐? 좀 지엽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치만 얘도 주요 개념인 거는 맞긴 합니다. 왜? 등비급수니까. 초항이 지금 뭐야? 0.31땡. 자, 이거를 분수꼴로 바꾸는데 90분의 28. 그쵸? 이렇게 바꾸는 거. 자, 근데 이런 걸 외우고 있어야 되나? 아, 아니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0.3하고 0.01땡이에요. 이게 0.01땡이면 0.01, 0.001 이렇게 가니까 얘만 등비급수라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라고요. 괜찮아요? 얘 어차피 이걸로 수렴할 거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3에다가 분모자 100하니까 90분의 1. 그럼 90분의 28이구나.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외워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일이 등비급수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순환소수를 이용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항. 얘는 그러면 90분의 7이죠? 그러니까 공비는 지금 2분의 1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은 솔직히 얘도 수능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내신이나 그나마 나올 만하지. 좌표는 조금만 신경 써 봅시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요. 길이 반씩갑니다. 길이 반씩 가요. 그죠? 자, 이게 계속 진행해서 수렴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맨 처음 길이가 1이죠. 1대 루트 3대 2지. 그렇죠? 자,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4분의 1이고 한마디로 공비가 계속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예요. 자, x좌표는 어떻게 되냐? 2분의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 8분의 루트 3 빼기 16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게 x좌표가 되겠고 y좌표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알았어. 후딱 넘어갈게. 자, 마지막 8번. 8번도 4명 틀렸는데, 그쵸. 이것도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자, 얘는 요걸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이미 M점 좌표가, 이 각의 2등분입니다. 각의 2등분.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선 연결한 게, 지금 여기 3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0도를 2등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가 중점이야. 얘가 중점. 자,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되지? 초항은 전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빼기, 자, 요 직사각형 넓이 하나만 빼주면 될 거야. 자, 이거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얘가 지금 30도잖아. 1대 루트 3대 2예요. 자, 요 길이는 2분의 1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렇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다시 한번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 60도지? 또 1대 루트 3대 2라고요. 얘는 루트 3으로 나누면 2 루트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지? 6분의 루트 3이죠? 그럼 6분의 3 루트 3에서 6분의 루트 3 뺐으니까 6분의 2 루트 3 3분의 루트 3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자, 6분의 루트 3 빼줘야 초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닮은 비가 얼마예요? 1대 3분의 루트 3 공비 얼마예요? 이거 제곱이지. 공비는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해돼요? 오케이. 괜찮나? 그렇죠? 자, 요거까지만 일단 진행하고요. 뒤로 가볼게요. 다음 걸로. 오늘은 지수로 함수의 미분으로 갑니다. 오늘 요 단원이 끝납니다. 오늘 요 단원이 끝나요. 이야, 오케이. 자, 아쉽지만 이게 지금 문제 몇 개 추가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여기서 문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딱 4문제 있어요. 딱 4문제. 자, 근데 고난이도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고난이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전까지 했었던 것만 그냥 약간 좀 복습 느낌으로 들어가고 좀 말게 될 겁니다. 복습 느낌으로.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란다. 지수함수의 극한이랑 로그함수의 극한을 조금 정리해서 봐줘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얘는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죠. x가 무한되면 발산, 마이너스 무한되면 0. 그쵸? 얘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감소함수더라도 x가 무한되면 빵, 마이너스 무한되면 무한대. 그쵸? 자, 근데 지수함수가 문제가 된다고요. 지수함수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요.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지. 얘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로그 ax. 요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감소하는 경우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랑 0 플러스인 경우를 둘 다 따져볼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지수함수의 극한 모양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뭐 4의 x제곱, 뭐 2의 2x제곱 플러스 뭐 3의 x제곱 막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왜?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얘 말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거 다 빵으로 가는데. 그죠? 빵빵빵빵 가죠. 이거 얼마일까요? 자, 이거 간단하게 퀴즈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이거 얼마일까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플러스 무한대는 이미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딱 보면 그냥 1이라는 거. 그죠?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수함수의 극한은 사실 지수함수만 극한 본다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건 솔직히 말할게.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에도 있잖아요. 사실상. 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얼마 나올까? 그렇죠. 뭐 고민도 없이 나오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얘는 지금 값 자체가 얼마로 나오지? 1로 나오죠. x가 무한되면은 얘랑 얘 때문에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되면 얘랑 얘 때문에 1로 가는 거지. 둘이 종류는 다르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종류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건 좀 냅두고, 자, 이것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쵸. 뭐가 있을까? 그래. 여기서도 한 번만 생각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4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 이런 거 영어로 가는 거 괜찮잖아요. 그쵸? 왜? 4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 하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그쵸? 4x제곱이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3x 분의 로그 9x.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자, 이것도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로그만 있을 때도 한 번만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맞았어. 9예요. 9. 분자가 로그 9x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지수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얘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빨리 크죠. 빨리 커요.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빨리 큽니다. 그죠? 엄청 커가지고 얘는 그냥 빵으로 가버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냐면은 로그 3x랑 로그 9x를 놓고 보잖아요. 로그 3x, 로그 9x 놓고 보면은 얘는 무조건 다 1대1이라고요. 어디를 잘라도 1대1이라고요. 괜찮아요? 다 등간격입니다. 로그 9x는 2분의 1 로그 3x예요. 그렇죠? 딱 무조건 2배 차이가 납니다. 얘가 얘보다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x가 무한대로 가든 100으로 가든 막 뭐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뭐 0.4로 가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무조건 다 2분의 1이야. 극한이랑 상관없이 얘는 그냥 무조건 2분의 1이라고요. 괜찮죠?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현혹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극한에 관련된 거는
아, 고민스럽다.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저기, 8번. 요거 하나만 일단 좀 풀어볼게요, 8번. 자, 되는 친구들은 그냥 딴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레벨 3 8번. 지수함수 극한이라서 약간 좀 뻔하긴 합니다. 그래도 왔네. 내가 살짝 적었어. 살짝 적었어요. 오케이. 너무 쉬웠네. 너무 쉬웠네.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혹시나 해서 해보자 그랬는데, 그쵸? 헷갈리나? 마주보는 거 다 닮은 얘기잖아요. 얘가 몇 대이지? 그럼 얘는 각도 다 뽑아냈잖아요. 지금 다 정삼각형 되는 거 괜찮지? 정삼각형 안 나왔나 아직?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걔가 한 변 길이가 1이 되겠지. 2대 1이니까. 오케이. 어, 8번은 생략을 좀 해볼게요. 자, 9번 하나만 좀 봐봅시다. 9번. 자, 요거는 뭐 이전에 겨울방학 때도 한번 하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뭐 사실 볼 게 얘밖에 없어요. 9번밖에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 요거 관련된 것도 한 문제 또 집어넣어 놓을게요.
잠깐만요.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니에는 극한값이 얼마여야 되지? 얘는 극한.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말이구나. 오케이. 딴 거 하고 있어요. 오케이. 다 왔어. 자, 일단 저기 기억만 좀 잠깐 볼게요. 기억만. 자, 기억에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수랑 로그가 섞여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A, B가 둘 다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AX제곱과 BX제곱이 두 개 다 있을 텐데 B가 더 크죠? BX제곱, AX제곱. 그쵸?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당연히 얘가 얘보다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로그도 A, B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밑이 더 큰 게 아래쪽에 있죠. 로그 BX가 있고요. 로그 AX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더 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딱 1보다 더 큰 상태에서는 로그 AX가 로그 BX보다 더 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봐도 어때요? 얘가 얘보다 크잖아. 분자가, 그죠? 지수만 놓고 봐도 얘가 더 크고, 로그만 놓고 봐도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럼 당연히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은 어떨까요? 시간차를 두고 한 명씩 오고 있어. 화이팅. 봤죠. 왜냐면은 무한대 입장에서 얘는 1로 하나씩 가까우니까 큰 걸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 애가 마찬가지가 되겠지. 저 기억은 이해되나? 아니 좀 보고 안 두고 있어가지고 나는 뭐 당연히 알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해돼?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건데 얘 말고 낼 게 없어가지고 최근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 기억이 됐지? 그 숫자 넣어서 하는 거는 진짜 최고의 수단이에요. 네, 숫자 안 넣으시. 안 넣어서 했나? 이 밑에 그런가?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본다고? 오케이. 자, 니은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니은은 지금 A, B가 둘 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둘 다 감소하는 상태로 나오겠죠? 자, 누가 B고 누가 A일까? 더 작은 게 B겠네, 그쵸? 근데 뭐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 왜? 어차피 얘는 다
무한대로 가다가 빵으로 가는 애들이죠. 빵으로 가는 애들. 그 다음에 로그 AX랑 로그 B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함수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얘네는 로그 AX든 로그 BX든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 플러스 로그 bx분의 b의 x제곱 플러스 로그 ax.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는 둘 다 1로 수렴하는 애들이고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니까 사실상 얘네 입장에서 얘는 없는 애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자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근데 이게 지금 뭘로 수렴해요? 로그 AB잖아요. 괜찮아요? 그쵸? 이거 수렴값 로그 AB예요.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괜찮지? 이게 아까 전에 한 거였지. 아까 전에 한 거.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다. 로그 AB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자, ax제곱 플러스 로그 bx 분의 b의 x제곱 플러스 로그 ax. 그렇죠? 당연히 극한은 꼴부터 봐야지. 그럼 x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얘는 지금 1로 가고요. 얘도 1로 가지. 얘는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양수랜다. 얘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무한대. 얘도 모르겠지만 무한대.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일들은 또 볼 필요가 없다고. 얘랑 거의 동급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나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로그 bx분의 로그 ax나 얘는 지금 매한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내가 이걸 한 번에 합치는 게 좀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밑변환을 다 시켜버려요. 로그 b분의 로그 x분의 로그 a분의 로그 x.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로그 x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x랑 상관이 없다고요. x랑 상관이 없이 얘는 맨날 일정하게 수렴 되니까 로그 a분의 로그 b로 그냥 로그 ab로 수렴한다고요. 그렇죠? x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로그끼리 분모 문제 나오면은 얘는 그냥 상수값입니다. x가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저 디귿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 테스트에다 또 집어넣을 거야. 넣을 거야. 그래, 제발 늦지 마. 좀 테스트 좀 잘 봅시다. 자, 넣을 거야. 넣을 거예요. 얘는. 자, 아무튼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거. 괜찮을까? 이해 잘 될까? 오케이. 자, 알았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무리수 2의 정의부터 일단 좀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설명했었던 거랑 똑같이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무리수 2의 정의를 가기보다는 정말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증명 연습해줘요. 이거 하나만. 지수함수의 미분법, 지수함수의 도함수. 솔직히 이거 하나만 증명할 수 있어도 지금 중간에 나오는 모든 개념이 다 끝난다고요. 얘 하나만 있어도. 자, 그러면 fx a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x는 이제 정의대로 가야죠.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그냥 무조건 도함수적인 다 얘예요. 그렇죠? 무조건 도함수는 다 얘로 구하는 거야. 무조건 도함수는. 오케이. 자, 다만 미분법 공식 때문에 나중에 빨리 구하는 것 뿐인 거지.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집어넣으면은 a x 플러스 h 제곱 빼기 a 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a x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건 그냥 한번 쓸게. a x 제곱으로 묶는데 수렴하면은
x는 지금 변수가 아니지. 그죠? h만 변수니까 개수로 그냥 뺍시다. a의 x제곱.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제곱 빼기 1.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저게 미친 듯이 중요한 애잖아요. 그쵸? 요게 별이 100만 개. 그쵸? 자, 요거 결국 얼마로 수렴해요? 요게 LNA잖아. 괜찮아요? 요게 LNA. 그죠?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얘를 갖다가 LNA로 나오게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변수 H가 지금 따로따로 가 있으니까 이걸 합치려고 아예 그냥 분자에 있는 A의 H제곱 빼기를 T로 잡자. 이거를 그냥 T로 잡아보자. 그럼 H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1 플러스 T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식을 더 정리해주면 A의 X제곱 냅두고 리미트 그죠? H가 빵으로 간다면 T도 빵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T가 빵으로 갈 때 분모는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분자는 그냥 T로 나오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20. 그죠? 이것도 미친 듯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별이 100만 개. 그죠? 얘도 지금 얼마로 나온다? 얘도 LNA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둘이 딱 얘랑 얘는 뭔가 좀 T랑 H가 지금 분모 문제야. 약간 좀 뒤집어진 느낌이 나기는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였어요? 맞다. 이거 지금 T끼리, 변수끼리 모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1로 나오고, 분모에 T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로그 A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이 T분의 1을 진수의 지수로 그냥 얹어버리죠. 그렇죠. 진수의 지수로 얹어버린다. 그래서 이거 좀 이를 올릴게요. 너무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A의 X제곱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분자는 1 그 다음에 로그 A의 1 플러스 T에 T분의 1제곱. 그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T가 있는 애들한테만 극한을 씌워줘도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때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랑 자,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이 둘은 다른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다른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x의 극한값을 f에다 넣은 거고 얘는 f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완전 다른 거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수렴값이 a니까 얘는 fa로 나오겠네. 그래서 얘 둘은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으려면은 f가 연속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이거 만약에 등호로 쓸 거면 이거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면 이거 f가 연속인 상태만 가능한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요. 그럼 얘는 리미트를 안쪽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1. 그 다음에 로그 A에다가 어떻게 되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 주자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요거. 그렇죠? 이게 무리수 2의 정의에 관련된 거죠? 자, 계속 구해보다 보니까 얘는 특정값으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그쵸? 특정값으로 수렴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수렴하는 걸 아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x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그렇죠? 이게 숫자 자체로는 2.7182828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그냥 무리수.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수다라고 해서 얘를 자연상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상수. 자, 그러면서 얘를 2라고 그냥 쓰게 되겠네요. 그죠? 무리수 2라고 쓴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날 때까지 만약에 무리수 2가 대략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숫자 2로 생각하라고요. 90% 이상 맞아요. 90% 이상. 조금만 헷갈린다. 그러면 2.7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거의 확실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얘가 이제 변형 적용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꼴 자체가 1의 무한대제곱 꼴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것도 지금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결이 무한대. 그 정이니까, 얘는 정이니까. 그렇죠? 자, 요게 얼마로 간다? 아, 2로 수렴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의 x제곱 로그 a 2분의 1. a는 그때그때 달라요지만 2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그 a. 그리고 밑이 a는 로그를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해서 로그 내추럴이잖아요. 그렇죠? 로그 내추럴. 그래서 얘는 ln이다 라고 그냥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얘가 결국 미분법이다. 그렇죠? 요거 정리해서 다시 본다면 f'x는 a x제곱 ln a.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이네요. 자, 솔직히 말해서 로그 함수 미분법 어때요? 쟤랑 지금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수로그 함수의 영인자. 그렇죠? 지수로그 함수의 영인자. 자, 영인자라는 표현은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놈들이란 뜻이에요. 요새는, 옛날에는 나만 썼는데 요새는 좀 여기저기서 좀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뭐 이름이 딱 뻔하잖아요. 0 되게 하는 애. 그죠? 0 되게 하는 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인자가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 r은 a로 나온다. 그쵸?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아,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나오고 말겠죠? 그쵸? 왜냐면 2 그대로 따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로그 함수 영인자도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로그 함수 영인자잖아요. 그쵸?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뭘로 나오지? ln a분의 1. 왜? x분의 1을 얹어버리면 무리수 2 되잖아요. 그럼 로그 a 2 되잖아요. 그러니까 ln a분의 1이지.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보고. 그쵸? x분의 1 지수로 올려버리면 무리수 2 되니까 로그 a 2 아니냐. 그쵸? 이게 정말 간단해요. 어차피 지금 얘네는 바로 안 보이잖아요. 애초에 이거 증명하려고 치원해서 이걸로 돌린 거라고요. 그렇죠? 치원해서 돌린 거. 얘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1, 그죠? 똑같이 나오겠지. 왜? a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어차피 또 1로 나올 거니까. 요거까지가 일단 기본 세팅 구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인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에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경우 현장에서는 x랑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ln 1 플러스 x는 완전히 다 동급이라고요. 똑같이 봐도 상관없다고요. 왜?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둘 다 빵으로 가잖아요. 둘 다 빵으로 가는데 분모 문자 비율마저도 지금 똑같으니까 1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지금 이렇게 생겼지? 자,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둘이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죠? 둘이 역함수 관계지? 자, 이게 어떻다? y는 x랑 다 접한다고요. 0에서 다 접한다고요. 함수값이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기울기마저 다 똑같으니까 얘네 세 개는 x가 0인 경우에 한정에서는 동급으로 봐도 상관없다. 괜찮죠? 자, 그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상 선형학의 핵심이에요. 선형학. 이게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굉장한 식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아무튼 뭐 굉장합니다. 자, 이 뒤에 사실상 부록으로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sin x. 그쵸? sin x까지. sin x. sin x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죠? 이거 어차피 똑같이 접한다고요.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괜찮아요?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지. 탄젠트도 얘 지금 뚫접으로 간다고요. 뚫접으로. 그쵸?
다 0에서 함수값 똑같고 기울기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 거기에 추가로 탄젠트 x까지. 얘네가 다 동급으로 치부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초람수의 0인자들을 갖다가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파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아니, 나머지는 냅두자. 어차피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좀 미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애매하게 나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잠시 치는 거. 오케이.